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로봇 속 부품들이 전선 한 줄에 매달려 대화하는 법, 통신버스 캔을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부품 하나하나의 머릿속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작은 두뇌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 두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봇이 급한 일에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반응하는지 인터럽트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집 초인종과 똑 닮았어요. 오늘도 수식보다 그림과 비유로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풀어볼게요. 로봇은 수십 개의 급한 신호를 어떻게 하나도 놓치지 않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 집 초인종과 똑 닮았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로봇 하나에는 언제 울릴지 모르는 급한 신호가 수십 개나 있어요. 비상 정지 버튼, 부딪힘을 알리는 충돌 센서, 모터가 너무 뜨거워졌다는 과열 경고까지요. 그런데 이 신호들은 예고 없이 아무 때나 툭 튀어나와요. 자, 상상해보세요. 로봇이 한창 다른 계산에 빠져 있느라 비상 정지 버튼이 눌린 걸 0.5초 늦게 알아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로봇은 이 수많은 급한 신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즉시 알아챌까요? 오늘의 주인공 인터럽트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회로 얘기 전에 누구나 아는 것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택배를 기다린다고 해봐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몇 초에 한 번씩 하던 공부를 멈추고 현관까지 나가서 택배가 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둘째, 그냥 초인종을 믿고 공부에 푹 집중하다가 벨이 울리면 그때 딱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초인종이죠. 나가보는 헛걸음도 없고 택배를 놓칠 일도 없으니까요. 놀랍게도 이 초인종 방식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그 자체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 계속 확인하는 쪽을 볼게요. 이걸 폴링이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버튼에게 쉴 새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눌렸니? 아니. 눌렸니? 아니. 이렇게요. 문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동안엔 다른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해요. 둘, 물어보는 순간과 순간 사이에 버튼이 아주 짧게 눌렸다 떨어지면 그걸 통째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빠르게 초당 수백만 번씩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프로세서는 그 확인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 초인종 쪽이 바로 인터럽트예요. 평소에 프로세서는 자기 할 일에만 푹 집중해요. 이 하던 일을 메인 루프라고 부를게요. 그러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예를 들어 버튼이 눌리면 하드웨어가 프로세서의 어깨를 콕 찔러요. 지금이야. 하고요. 그러면 프로세서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그 사건에 즉시 반응해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폴링은 내가 계속 물어보러 다니는 거고, 인터럽트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둘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영리해 보이나요? 왼쪽은 폴링이에요. 내가 계속 눌렸니? 하고 물어보러 다니는 방식이죠. 만들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나는 늘 바쁘고 잠깐 사이에 놓칠 위험도 있어요. 오른쪽은 인터럽트예요. 평소엔 내 일에 집중하다가 사건이 나를 부르면 그때 반응하죠. 덕분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이고 놓치지 않아요. 초인종을 달아두면 택배가 올 때까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것처럼요. 로봇은 바로 이 인터럽트 덕분에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급한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럼 벨이 울리는 순간 프로세서 안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딱 5단계예요. 하나, 프로세서는 원래 하던 메인 루프를 실행하고 있어요. 둘,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해요. 초인종이 울린 거죠. 셋, 프로세서는 지금 하던 곳에 책갈피를 딱 꽂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는 거예요. 넷, 나가서 문을 응대해요. 이 응대하는 짧은 함수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줄여서 ISR이라고 불러요. 다섯, 응대가 끝나면 아까 꽂아둔 책갈피를 펴고 하던 일을 이어서 계속해요. 이 5단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여기서 셋째와 다섯째 단계, 책갈피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도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으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프로세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터럽트가 끼어들기 직전에 자기가 지금 손에 쥐고 있던 상태를 레지스터라는 작은 메모장에 적힌 숫자들을 통째로 사진 찍듯 저장해 두어요. 그리고 응대가 끝나면 그 사진 그대로 상태를 되돌려 놓죠. 덕분에 메인 루프는 자기가 잠깐 멈췄다 온 줄도 모르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던 계산을 이어가요. 이 저장과 복원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서 같이 잠깐 예측해 볼게요. 만약에 택배를 받으러 나갔다가 문 앞에서 30분 동안 수다를 떤다면 하던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동안 공부는 완전히 멈춰버려요.
프로세서도 똑같아요. 인터럽트에 응대하는 그 시간 동안 원래 하던 메인 루프는 딱 정지해 있어요. 게다가 문 앞에 오래 붙잡혀 있으면 그 사이에 울린 또 다른 급한 벨도 늦게 받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나와요. 그 원칙은 이거예요. 인터럽트에 응대하는 함수 ISR은 최대한 짧게 끝내라. 문 앞에서 오래 붙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무거운 일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할까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써요. ISR 안에서는 실제 일을 다 처리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표시 하나만 딱 세워놓고 곧바로 돌아와요. 이 표시를 플래그라고 불러요. 그리고 진짜 무거운 처리는 메인 루프가 한가할 때 그 플래그를 보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택배를 문 앞에서 뜯어보지 않고 일단 안에 들여놓고 공부 끝나고 여는 것과 같아요. 짧게 응대하고 빨리 돌아오기. 이게 인터럽트를 잘 쓰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응대를 하고 있는 도중에 더 급한 일이 터지면 어떡하죠? 초인종을 받으러 나갔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고 해봐요. 그럼 초인종은 잠깐 제쳐두고 당장 불부터 꺼야겠죠. 인터럽트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럽트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응대하는 중에도 더 급한 인터럽트가 끼어들 수 있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해요. 지난 캠편에서 에어백 신호가 라디오 신호를 이기던 우선순위 기억나시죠? 바로 그 정신이에요. 로봇에서는 당연히 비상정지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어떤 일이 진행 중이든 즉시 끼어들어요. 그럼 이 인터럽트라는 벨은 대체 어디서 울리는 걸까요? 크게 세 군데예요. 첫째, 외부 핀이에요. 바깥의 버튼이나 센서가 전기적으로 콕 찌르는 거죠. 우리가 손으로 누르는 초인종 버튼이 여기 해당해요. 둘째, 타이머예요. 밖에서 누가 누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스스로 울리는 알람이에요. 자명종 시계처럼요. 셋째, 통신이 도착했을 때예요. 지난 편에서 배운 캔이나 시리얼 메시지가 도착하면 택배 도착 알림처럼 인터럽트가 울려요. 버튼, 시간, 메시지. 이 세 가지가 프로세서를 부르는 대표적인 벨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조금만 더 볼게요. 로봇 제어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타이머는 밖에서 아무도 안 눌러도 프로세서 속 작은 시계가 예를 들어 1000분의 1초마다 스스로 벨을 울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난 PID 편 기억나시죠? 로봇 제어는 일정한 간격으로 오차를 재고 모터를 조금씩 조정해야 정확해져요. 이 규칙적인 박자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타이머 인터럽트예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몸이 움직이듯 타이머 인터럽트는 로봇 제어의 심장 박동인 셈이죠.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함정 두 가지도 짚고 갈게요. 혹시 버튼을 딱 한 번 눌렀는데 두 번 눌린 것처럼 먹통이 된 경험 있으세요? 첫째, 버튼을 딱 한 번 눌러도 정기적으로는 접점이 아주 짧게 부르르 떨려서 여러 번 눌린 것처럼 읽힐 때가 있어요. 이걸 채터링이라고 하는데 잠깐 동안의 반복은 무시하도록 걸러줘야 해요. 이 거르는 걸 디바운싱이라고 불러요. 둘째, 메인 루프와 ISR이 같은 변수를 함께 나눴을 때예요. 이 값은 언제든 갑자기 바뀔 수 있다고 프로세서에게 미리 표시해 주어야 둘 사이에서 값이 꼬이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인터럽트 때문에 고생할 일이 확 줄어요. 그럼 이 인터럽트가 우리 로봇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일까요? 첫째, 비상정지 버튼이에요. 누르는 순간 외부 핀 인터럽트가 울려서 다른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모터를 즉시 멈춰요.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둘째, 엔코더예요. 지난 엔코더 편에서 본 바퀴가 한 칸 돌 때마다 나오는 펄스를 인터럽트로 하나하나 세서 로봇이 얼마나 움직였었는지 알아내요. 셋째, 충돌 센서죠. 부딪히는 순간 즉시 반응해요. 우리가 만드는 미니 지게차도 바로 이 인터럽트 덕분에 급한 상황에 눈 깜짝할 사이 반응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네 가지를 정리할게요. 첫째, 인터럽트는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고급 기능이다? 아니에요. 초인종처럼 아주 일상적인 개념이고 거의 모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본 기능이에요. 둘째, 인터럽트가 많을수록 빠르다? 아니에요. 응대 함수가 길면 오히려 메인 루프가 자꾸 멈춰지고 전체가 느려져서요. 짧게가 핵심이죠. 셋째, 폴링은 무조건 나쁘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거나 늘 바쁜 신호라면 폴링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넷째,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는 뭐든 다 해도 된다? 아니에요. 짧게 끝내고 무거운 일은 메인 루프에 넘겨야 해요.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볼게요. 첫째, 계속 물어보는 폴링 대신 사건이 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인터럽트예요. 둘째, 벨이 울리면 하던 곳에 책갈피를 꽂고 짧게 응대한 다음
정확히 그 자리로 돌아와요. 셋째, 응대하는 함수는 최대한 짧게 왔다는 플래그만 세우고 무거운 일은 메인 루프에 맡겨요. 넷째, 우선순위가 있어서 더 급한 일이 먼저 끼어들 수 있어요. 물어보지 말고 부르게 하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전부예요. 로봇이 급한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 반응하는 비결이 바로 이 인터럽트랍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급한 일에 즉시 반응하는 법. 오늘은 인터럽트를 알아봤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대신 사건이 나를 부르게 하고 책갈피를 꽂고 짧게 응대한 뒤 하던 일로 돌아오는 초인종처럼 우아한 방식이었죠. 다음 편에서는 로봇이 바깥 세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예를 들어 밝기나 온도 같은 값을 어떻게 숫자로 바꿔 읽는지 ADC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눈금자로 길이를 재는 것과 똑 닮았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